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20일 오전입니다. 요사이 한동훈 법무장관의 인기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차기 대권 후보군 지지율에서는 이재명, 오세훈에 이어서 3등을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안철수, 이준석보다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조사가 하나 나왔는데 이거 또한 아주 흥미롭습니다. 미디어 토마토라는 매체가 지난 14일에서 15일 전국 1,003명을 상대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실질적인 이인자는 누구냐라고 물었더니 37.3% 압도적으로 한동훈 법무장관을 꼽았습니다. 그 다음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12.5%, 한덕수 국무총리 10.6%, 소위 윤핵관, 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로 꼽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은 각각 7.5, 6.9%에 그쳤습니다. 압도적으로 한동훈 법무장관을 윤석열 정부의 제2인자다라고 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첫째는 한동훈, 윤석열 두 사람이 형제처럼 보입니다. 과거 미국에서 케네디 대통령과 그 동생 로버트 케네디 두 사람이 형제인데 그때도 이 존 F 케네디 행정부의 실질적인 2인자는 로버트 케네디 법무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버트 케네디 법무장관은 이 법무장관이 우리나라로 해석을 하면 그게 검찰총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마피아 수사 등 아주 굵직한 수사를 하는 한편으로는 정치에도 깊숙이 관여를 했습니다. 1962년 쿠바 미사일 사건이 터져가지고 핵전쟁 일보 직전으로 가자 케네디 대통령은 로버트 케네디 법무장관을 불러서 특사 역할을 맡깁니다. 그래서 주미 소련 대사 도보리닌과 연락을 취해가지고 쿠바 미사일 사건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일을 합니다. 그리고 형이 암살되자 1968년에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섰습니다만은 암살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법무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사이는 누가 봐도 형제같이 보입니다. 그 정도로 서로 믿는 사이라는 이게 가장 중요하죠. 역시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대통령이 믿는 사람이 힘이 셉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은 대통령과 자주 만나고 통화를 할 수 있으니까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한동훈 법무장관은 지금까지 흠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똑똑할 뿐만 아니라 상당히 스마트합니다. 겸손하기까지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는 또 스타일이 달라요. 그리고 지난 정권 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함께 탄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러니까 한동훈 검사가 했던 이른바 적폐수사, 무리한 적폐수사도 그냥 묻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법무장관의 인기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 이건 다분히 본인의 실력입니다. 그리고 후광으로서의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국민들이 한동훈에 거는 기대가 뭐냐 하는 것을 제대로 챙겨야 합니다. 그것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왜 검사 출신을 대통령으로 뽑았을까? 정치 경험이 전무한 사람을 왜 뽑았을까? 이걸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건 한마디로 적폐
수사를 해달라는 주문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문재인 정권의 부탁을 받아가지고 또는 지시를 받아가지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상대로 이른바 적폐수사를 했는데 무리가 많았습니다. 공평하게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으로서 문재인 정권이 지난 5년 동안 사놓고 쓰레기 청소도 하지 않고 냄새 풀풀 나는 상태에서 두고 간 그 역사의 쓰레기를 청소해달라. 그 역에 윤석열이 가장 적합하고 윤석열이 그 일을 한동훈에게 맡겼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전 정권 수사는 이제 대통령 중심제 하의 한국에서 하나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전통이라는 것은 거기에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치 보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크므로 대통령에 의해서 저질러진 범죄 수사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물러난 다음에 수사를 하는 게 이게 좀 비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현실적으로는 가장 좋은 방식이다. 이것은 정치 보복으로 넘기지 말고 하나의 관례로 굳히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야 현직 대통령으로 있을 때도 조심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그만두면은 반드시 나는 수사 대상이 된다라고 생각하도록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드러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문제점을 종합하면은 한동훈 법무장관이 쓰레기 청소자의 역할, 즉 적폐수사의 책임자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역사가 그에게 주는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장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게 뭐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저기 울산시장 부정선거 뿐만 아니라 요사이 새로 부각되고 있는 해수부 공무원 피살 방조 및 월북 조작 사건 등등 수많은 문재인 정권 시절의 적폐가 수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국민의 의지가 적폐 수사하라, 부정을 일소하라, 그 악을 단죄하라는 것이라면은 이 임무를 부여받은 윤석열, 한동훈 형제 같은 두 사람이 오로지 법과 사실이라는 기준에 따라서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할 역사적 임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나놓고 보면은 대한민국 대통령들의 역할이 나름대로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초대 대통령은 위대한 개화운동가이자 독립투사인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6.25 때 피를 흘린 군인들 속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그 군인들이 흘린 피가 너무나 많았으므로 박정희로 끝나지 않고 전두환, 노태우 30년 동안 군인 출신 대통령이 이 나라를 이끌면서 경제 발전에 성공하고 그것이 민주화의 기틀을 이루었습니다. 역사에서 수고한 분들에 대한 보상이 아닐까요? 그 다음에는 역시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고생한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덤으로 뭐 민주화 운동의 경력은 별로지만은 덤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 노무현이죠. 그러다가 노무현의 실정에 반발한 국민들이 일 잘하는 이명박 씨를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전문 경영인으로서
개발연대의 신화적 인물인 이명박 씨를 대통령으로 만든 것은 이 또한 역사가 수고한 사람들에게 준 보상이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너무나 위대했지만 마지막에 그러니까 그 아쉬웠던 마음이 다시 그분의 따님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의 등장은 이게 완전히 공으로 먼 겁니다. 문재인이 무슨 민주화 운동한 게 뭐가 있습니까? 문재인이 했다는 민주화 운동은 그것은 자유민주화 운동이 아니죠. 저 사람은 정신이 딴 데가 있는 사람이죠. 쉽게 말하면 김일성의 악령이 문재인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고 봐야죠. 저 사람의 5년 동안 행동을 총괄하면은 덤으로 된 사람이죠. 문재인 또한. 그러니까 지난 5년 동안 얼마나 많은 반역적, 이적 행위가 있었겠으며 얼마나 많은 측근들의 부패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문재인이 하는 짓을 보고 아, 이것은 청소가 필요하다. 대청소가 필요하다. 대청소할 사람은 누구냐? 윤석열을 당선시킨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시대 정신입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청소를 할 수가 없죠. 다른 바쁜 일도 있으니까 바로 한동훈 법무장관을 청소부로 지명한 것으로 국민들이 이해하니까 한동훈 법무장관을 실질적인 2인자다 이렇게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역사가 한동훈 장관에게 주는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